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김문기 전 처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난 그 다음날 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몰랐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이 알았다 하는 정황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아니고 다수의 인터뷰 또는 법정 증언을 통해서 이 김문기와 직접 통화를 했다. 김문기와 직접 통화를 하거나 또는 김문기를 대면 보고를 받았다. 또는 김문기와 함께 이 골프를 치거나 또는 바다 낚시를 했다. 이걸 보면 이재명의 거짓말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김문기 아들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한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아주 구체적입니다. 이 아들뿐만 아니라 유동규도 똑같은 비슷한 증언을 했고, 그리고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재명과 그리고 김문기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아들과 유동규 그리고 정민용 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변호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일치된 증언, 그러니까 이걸 보면 법정에서 판사가 이건 이재명의 거짓말이라는 걸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인들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똑같은 상황을 놓고 이재명과 이 김문기가 통화를 했다. 그것도 먼저 이재명이 전화를 했다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이 몰랐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유죄가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이 되고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되면은 이재명은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재명이 또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434원을 도로 물어내야 한다. 개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선거에서 이 국고 보조금으로 정당에 지원받은 도금이 바로 434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거법 위반해서 판정이 되게 되면 그 선거법 위반했을 때의 국고 보조금은 바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상이 걸린 겁니다. 우선 이재명 관련해서 이 재판에서 김문기 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식사 도중이나 저녁 밤늦게 주말에도 방 안에 들어가서 전화를 받았고, 어머니가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했다. 이게 14일 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김문기 아들이 한 증언입니다. 이 증언뿐만 아니라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직접 여러 가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호주와 뉴질랜드에 여행을 갔을 때, 그러니까 9박 10일 날 출장을 갔을 때 그때 뭐 했냐 모르니까 시장님하고 골프 치고 낚시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법정에서 증언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가 2023년 3월 31일에 이재명 재판에 나와서 증언을 했을 때도 비슷합니다. 유동규는 이렇게 말합니다. 김문기 씨한테 이재명 씨와 따로 통화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김문기 씨한테 이재명과 따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확인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법정에서 유동규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1공단 부지를 공원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에 김문기 전 처장이 나에게 시장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가지고 대장동 사업 이익금 5,503억 원에 대해서 물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게 바로 정민용 변호사가 이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언론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전부 다가 이 김문기와 이재명이 통화를 했다 하는 거, 그것도 이재명이 전화를 먼저 해가지고 통화를 했다는 게 세 사람의 각각 다른 인물을 통해서 지금 증언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에서 거짓말, 말하자면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된 부분인데, 법조계에서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이 아들이 어제 그제 법정 증언을 했는 데 대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런 말을 할 때도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 아들, 그 가족들이 얼마나 큰 지금도 분노, 화를 갖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검사가 물어봤을 때도 분노에 차 있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은 이재명 시장이 왜 저렇게 자충수를 뒀을까? 그때 후보가 왜 저렇게 자충수를 뒀을까? 이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분명한데 왜 저렇게 엉터리를 했을까? 자, 그래서 지금은 이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이재명에게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된다면 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조받은 대선 비용 344억 원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납해야 된다는 선거법 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대선 후보가 유효 투표의 15% 이상을 득표하면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에서 47.83%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선거 비용 431억 7천만 원과 기타금 3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렇게 쓰고 난 뒤에 이 돈을 우리가 썼으니까 돌려달라 해가지고 15% 넘으니까 47%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형 확정에 따라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거의 멘붕이 돼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이재명은 그러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더라도 국회의원 자격을 유지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대선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6월 보궐선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은 지금 본인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에게 또 측근들에게 내가 대선에 나가면 지금 뭐 이게 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 그때 다 복구해주고 복권시켜주고 한다. 뭐 이런 묵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비밀을 지키고 있고 입을 다물고 있고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재명이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면 야 큰일 났다. 이재명도 지금 자기 측근들이 또 검찰에게 뭔가 또 재판장에서 뭔가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심정에다가 그리고 이 당에서 434억 원을 반환해야 되니까 자, 이 민주당 당사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사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은 갈수록 지금 비상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은 지금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공격해가지고 힘을 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정치적 타협을 보려고 할 것 아닌가. 그래서 후쿠시마도 계속 공격하고 IAEA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 땅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양평고속도로 바뀐 노선에 그걸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자, 이 국민들에게는 핵 패스를 주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고속도로를 줬다.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좌파 매체들, 유튜브들, 뭐 SNS 할 것 없이 거의 뭐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도배를 하고 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고 하니까 또 이 국내 피해 상황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기 가서 전쟁을 부채질을 하고 있다. 이래서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이 있더라도 기성전 윤석열, 기성전 김건희 이렇게 공격해가지고 힘을 빼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해 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자, 이재명 지금 외통수에 걸려 있다 보니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